다음에 기본적인 도구 사용도 지난주에 좀 했었거든요. 기본적인 도구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연필, 요게 이제 선 그리는 도구, 연필 모양이 선 그리는 도구였고, 시작점 끝점을 입력하면 그려지는 방식이었고, 사각형 도구 있었는데 요거는 시작점과 한쪽 코너와 두 번째 코너를 찍어주면 이렇게 사각형이 자동으로 그려지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동그라미하고 다각형도 있었는데 얘네들은 중심점을 찍어주고 반지름을 입력하시면 그려져요. 이렇게 원으로 그려지든 중심점하고 반지름을 입력하면 각이 져 있는 형태로 얘가 이제 이렇게 그려지든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원도 그렇고 다각형도 그런데 변의 개수, 저 모서리의 개수로 동그라냐 각이 졌느냐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쓰실 때는 면의 개수를 입력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32 S 하고 엔터를 누르면 얘가 32각형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값을 입력할 때는 눌러서 쓰시는 게 아니고 그냥 입력하시면 됐죠. 그래서 이 화면 돌려놓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잘 보이는 위치, 그래서 확대를 해주시고 연필 모양 아이콘을 눌러서, 단축키는 라인 L입니다. 단축키는 나중에 한 번에 보셔도 돼요. 지금은 눌러서 쓰셔도 상관없으니까 너무 명령어에 구애받지 마세요. 이게 한 3, 4회차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씩 외워질 거예요. 첫 번째 점을 클릭하시고 마우스를 옮겨서 이쪽 방향으로 놓고 축 방향으로 놓고 거리값을 입력하는 방식이었죠. 500 엔터 하시면은 500만큼의 길이의 선이 그려지죠. 그리고 얘는 축을 좀 지켜서 하는 게 좋은데, 어쨌든 두 번째 거리값이 아니고 두 번째는 클릭, 세 번째도 클릭을 해서 마지막 위치가 닫히게 그리면, 닫혀지게 그려주면 면이 생성되죠. 면. 이 면을 가지고 이제 형상을 만드는 방식이었어요. 선을 가지고는 3D를 만들지 못해요. 에드인을 쓰면 가능한데, 루비라고 하는 거 쓰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항상 면을 만들고 그 면을 뭐 자르든 쪼개든 나누든 한 다음에 그 면이 3D로 바뀌게 하는 방식이니까 항상 면을 잘 만드셔야 돼요. 면을 잘 만들려면 선을 잘 만드셔야 돼요. 이 면을 만들 수 있는 최소 단위가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우선 옮겨주시고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 휠 버튼을 같이 누르고 끌어당기면 화면 옆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죠. 이 기능은 자주 쓰는 기능이니까 어색하신 분은 꼭 연습을 하셔가지고 쓸 수 있게 해주시고요. 사각형 한번 해볼게요. 렉탱글이니까 단축키는 R입니다. 근데 그냥 눌러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사각형 같은 경우는 두 곳의 코너만 찍어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점은 내가 임의로 입력을 한다고 치고, 클릭해서 넣는다고 치고, 두 번째 점은 X방향으로 얼마큼 떨어진 곳, Y방향으로 얼마큼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X값, Y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점을 찍고 요렇게 옮겨 놓고 500, 예를 들면은 1000, 500 하시면은 그려지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 X방향으로 500만큼 가고 Y방향으로 1000만큼 가서 500만큼 간 위치에 두 번째 점이 있다라고 입력을 한 거고, 얘가 이제 자동으로 그 좌표를 연결해서 사각형을 그려준 겁니다. 이렇게요.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서클이 있죠. 원이 있는데 중심점을 찍고 반지름 값을 지정해주면 그려져요. 대신에 사이드의 개수, 변의 개수를 먼저 지정하든 나중에 지정하든 변의 개수를 해주는 게 좋은데, 저는 보통은 8, 그러니까 진짜 중요하지 않은 애, 멀리서 보이는 애는 팔각형 정도로 해주고요. 그래도 얼추 좀 둥글둥글하게 형태가 좀 자세히 보일 것 같다 그러면 16 정도 해주고요.
요즘 가까이서 봐야 되는 형상이다 그러면 32. 그리고 진짜 완전히 동그라미 원처럼 얘가 작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기본 64개 정도를 씁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정도에서는 뭐 건축물을 그리거나 그러면 건축물이 이렇게 원이나 호 형태로 생겨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은 64가 아니고 128 뭐 이렇게 더 쓰셔야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웬만한 3D 모델을 만들 때는 64 이상 쓰실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32도 사실 과한 경우가 많아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짝수가 되려 낫습니다. 홀수보다는 짝수가 나요. 이유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팔각형으로 그린다고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짝수면은 연결을 했을 때 얘네들이 맞아요. 이렇게 얘네들을 연결을 해도 개수가 맞으니까 짝을 지어서 뭔가를 모델을 만들거나 잘라서 쓰거나 할 때 편해요. 근데 이게 홀수면 애매해요. 이게 애매합니다. 나눠 쓰실 때. 그래서 저는 짝수를 좀 선호해요. 모델을 할 때. 물론 이게 다각형인 경우는 그 각을 맞춰 써야죠. 원일 때 이게 이제 보세요. 이렇게 8로 해서 그리면 원을 2등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2등분 정확히 되거든요. 근데 원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뭐 구각형을 한다 또 아니면 칠각형을 한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원을 그린 다음에 얘를 2등분 해주세요 라고 하면 애매해요. 이게 어디를 나누면 2등분이 되는가 이렇게 돼요. 물론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 뭔가 좀 애매하잖아요. 요 위는 모서리인데 아래는 변이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잘리면은 3D 모델을 만들 때 좀 불편한 점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원을 하실 때는 짝수, 변의 개수를 짝수를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짝수. 자, 그리고 다각형도 마찬가지죠. 다각형 같은 경우도 변의 개수를 지정해주는 방식은 똑같아요. 뭐 8S 중심점 그려서 그리고 얘네들을 그릴 때는 가급적이면 축방향으로 끝나는 대로 해주는 게 좋다였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얘하고 비슷한 문제예요. 축방향이 맞으면 요 위치를 지정해서 바로 축방향으로 쭉 끊으면 되는데 그냥 그거랑 상관없이 아무데로나 돌려놔 버리면 나중에 자르거나 경계를 나누거나 할 때 어디로 그어야 되는지 되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각형 원은 끝나는 점, 반지름이 끝나는 위치를 축방향을 쓰세요. X축이든 Y축이든 Z축이든 정확하게 축방향으로 얘네를 지정하시는 거가 핵심입니다.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3D 만들어 보면 저것 때문에 좀 이상하게 생기는 경우가 분명히 생겨요. 그래서 다각형을 그리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축방향으로 반지름 값을 넣어주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면을 이렇게 생겨있는 면을 뭐 연필로 그려도 사각형을 그리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박스를 그린다 그러면 연필로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상자를 저희가 만들어 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해서 3D를 만들기 위해서 얘를 배우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면 한 면에서 종이접기처럼 3D를 만들기 위해서 얘를 배우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얘는 3D를 만들 때 면을 만들고 이 면에다가 뭐 높이를 준다든지 이렇게 푸시풀 도구였죠. 푸시풀 도구를 이용해서 면이 하이라이트 됐을 때 클릭하고 이렇게 올린 다음에 숫자 값을 입력하면 됐죠. 높이.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400 엔터 하면 높이가 올라가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있었죠. 방금 400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다른 작업을 하다 보니까 까먹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직전에 했던 값을 쓰고 싶다 그러면 더블 클릭 이렇게 됐고 요 면에도 됩니다. 아무 면이나 쓰면은 그 면의 직각 방향으로 높이를 주면서 이 3D를 만들어주는 게 푸시풀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더블 클릭해도 여기서 해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 입력해서 쓰는 방법이 있었고 또 하나는
눌러서 스냅을 이용해서 요 면의 높이만큼 또는 이 면의 높이만큼 또는 여기에 있는 형상의 선의 중간 높이만큼 이렇게 스냅을 이용해서 물체의 끝나는 높이를 지정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푸시풀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푸시풀로 웬만한 거 다 해요. 그렇다 보니까 푸시풀 도구를 잘 쓰셔야 되는데, 푸시풀을 잘 쓰는 방법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면을 만들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의 직각 방향, 직각 교차하는 방향이에요. 직교 방향으로 높이를 넣어서 3D를 만들어줘요. 요걸 기억하셔야 되고, 이 높이를 입력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숫자를 넣어서 하실 수 있고, 두 번째는 더블 클릭, 두 번 클릭으로 더블 클릭을 하면 직전에 썼던 값을 기억했다가 동일하게 얘가 만들어줘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스냅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특정 물체의 특정 위치, 그것까지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방법이 가장 활용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제일 많이 쓰면 좋은 게 얘예요. 이거거나 이겁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직접 모델을 오늘 만들어 볼 건데, 만들어 보시면 왜 얘를 많이 쓰는지 알게 되세요. 한 개의 기준 요소를 만들고 그 점에 맞춰서 전부 다 옆에 있는 것도 다 같은 높이로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꼭 전부 한번 다 써보세요. 어디에 쓰시든 꼭 한번 써보시고, 안 되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요것도 있었죠. 이게 그 2D에서는 원으로 그린 거나 다각형으로 그린 거나 동일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얘가 3D가 되면 달라요. 보여지는 게. 얘는 다각형으로 그린 애는 3D를 만들면 각이 져 있고요. 원으로 그린 애들은 같은 팔각형 형태였다고 해도 둥글둥글하게 보여지는 형태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쨌든 얘가 멀리서 보면은 그냥 원 기둥처럼 보여져요. 근데 얘는 멀리서 보더라도 각이 져 있는 형태로 보여져요. 그래서 원을 그릴 때는 변의 개수를 떠나서 원으로 그리시고, 다각형을 그리셔야 될 때는 변의 개수를 떠나서 다각형으로 그리셔야지, 이 두 개가 2D에서 동일한 형태로 보인다고 해서 혼용해서 쓰시면 안 돼요. 혼용해서 쓰시면 좋을 건 없습니다.